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테스팅 라이브러리는 UI 테스팅에서 사실상 거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라이브러리인데요. 리액트뿐만 아니라 Vue, Svelte 등 대부분의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테스팅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어떻게 리액트 컴포넌트를 테스팅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팅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먼저 프로젝트에 JEST나 V테스터와 같은 테스팅 프레임워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JEST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요즘에는 V테스트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저는 실습 프로젝트에서 번들러로 이 Vt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Vt와 궁합이 좋은 V테스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V테스트를 같이 설치해 볼까요? npm add vtest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이 패키지는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갈 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d 옵션을 줘서 개발 의존성으로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npx vtest라고 해보시면 이렇게 vtest가 실행이 될 겁니다. 지금 테스트 파일은 하나도 없어서 이러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으로 테스팅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npm add -t add testing library react라고 패키지명을 명시해 줍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패키지를 하나만 더 설치해 주세요. 바로 같은 add testing library 아래에 있는 jest-dom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돔에 특화된 매처 함수들을 제공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테스팅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샘플 프로젝트에 이렇게 두 개의 React 컴포넌트를 작성해 놨는데요. 먼저 notfound.tsx 파일을 열어볼게요. 이 컴포넌트 함수는 페이지를 찾을 수 없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심플한 UI를 반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안에 내부 상태가 전혀 없고 단순히 이렇게 고정된 텍스트와 이미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컴포넌트를 우리가 렌더링 했을 때 이 헤더 부분이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만들게요. not found test.tsx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vtest에서 expect와 test를 임포트 할게요. 그러면 여기 아래에다가 이렇게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겠죠? 테스트 이름은 renders 헤더라고 할게요. 그래서 헤더가 제대로 렌더링이 되는지를 테스트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테스트 안에서 제일 먼저 이 notfound 컴포넌트를 렌더링 해야겠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테스팅 라이브러리인데요. 제가 이렇게 테스팅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할게요. 이 패키지로부터 여러 가지 유용한 테스트 유틸리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render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 render라는 함수가 React 컴포넌트를 돔에 렌더링을 해줘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임포트 해야 되는 게 이 notfound 컴포넌트를 아직 임포트 안 했죠. 그래서 import notfound를 이렇게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안에서 이제 이 notfound 컴포넌트를 이 render 함수를 이용해서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render 이렇게 notfound라고 하고요. 우리 notfound를 다시 보면 이 path라고 하는 프랍이 있죠. 얘가 지금 필수 입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path를 넘기지 않는다고 타입 에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제가 path를 명시를 해주겠습니다. 뭐 A, B, C라고 해줘 볼까요? 그 다음에 제가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터미널에서
한번 테스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렌더 함수에서 에러가 납니다. 지금 보면 다큐멘트가 정의되지 않았다고 나와요. 이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요. 이 렌더 함수가 이 인자로 넘어온 컴포넌트를 브라우저의 돔에다가 그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큐멘트 객체가 없는 거예요. 즉 우리 테스트 환경에 다큐멘트라는 객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환경에서 돔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vTest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이때 JS 돔이나 해피 돔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저는 이 둘 중에서 좀 더 가벼운 해피 돔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미널을 하나 더 열게요. 그 다음에 npm add -t 그 다음에 해피돔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vTest가 테스트 환경에서 이 해피돔을 사용하도록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vtconfig.ts 파일을 여시고요. 이 define config 아래 테스트 관련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테스트라고 입력하시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타입 에러가 나고 있거든요. 이 vt 설정 파일에 vtest 설정까지 같이 하려면은 이 맨 위에다가 이걸 하나 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타입 에러가 사라지고요. 여기다가 이 environment를 happydom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정 파일을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테스트로 돌아와서요.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터미널로 돌아갈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테스트가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컴포넌트를 이제 테스트 라이브러리가 정상적으로 돔에다가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잘 그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테스트 라이브러리에서 또 유용한 유틸리티가 이 스크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스크린을 불러온 다음에요. 여기 아래에다가 제가 스크린 디버그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 이 파일을 저장하면요. 다시 실행이 될 텐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돔에 그려진 HTML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헤더로 page not found가 보이고요. 그 아래 이렇게 p 태그로 텍스트도 있고요. 그 아래 이렇게 이미지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첫 번째 이 헤딩 부분이 제대로 렌더링 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싶죠? 그러면 우리 HTML 문서에서 이 헤딩 부분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 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크린에 get by 롤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 함수를 사용하면 롤을 기준으로 HTML 요소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인자로 롤의 이름을 넘깁니다. 그래서 이 h2 HTML 요소 같은 경우에는 헤딩 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헤딩이라고 첫 번째 인자를 넘겨주고요. 이 결과를 제가 헤딩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스크린 디버그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이 헤딩을 인자로 넘겨볼게요. 그리고 저장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헤딩 부분만 선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에 여러 개의 헤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헤딩 안에 page not found가 있는 헤딩을 선택하고 싶죠. 그래서 이 get by 롤에 이 두 번째 인자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HTML 요소를 선택할 수 있어요. 네임 속성으로 우리 page not found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요. 제가 여기 정규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page not found 텍스트를 담고 있는 이 헤딩 요소가 선택이 될 겁니다. 다시 저장을 해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동일한 HTML 요소가 선택이 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헤딩 요소가 HTML 문서 내에 존재하는지만 검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증을 할 때는 vtest의 expect 함수를 사용하죠. 그래서 expect 그 다음에 인자로 이 헤딩을 넘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매처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테스팅 라이브러리는 UI 테스트에 특화되어 있는 매처 함수들을 제공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to be in the document라고 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타입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려면 우리 아까 설치한 테스팅 라이브러리에 JSDOM 라이브러리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import 테스팅 라이브러리에 여기 JSDOM이 있거든요. 거기 아래에 이 btest를 임포트해 주세요. 그러면은 타입 오류가 사라지죠. 그리고 테스트가 이렇게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본문이 제대로 렌더링 되고 있는지를 검증해 볼까요? 여기 not found 컴포넌트를 보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p 요소가 있죠. 이 p 요소가 HTML 문서에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테스트 이름을 renders paragraph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우리 렌더 함수를 이용해서 리액터 컴포넌트를 렌더링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 스크린 율로 아래로 가지고 내려올게요. 한번 스크린 디버그를 사용해서 HTML 문서에 뭐가 출력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게 보면 이렇게 p 태그 아래에 해당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 텍스트 기준으로 우리 한번 요소를 선택을 해 볼게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스크린의 get by text 함수거든요. screen get by 이렇게 get by만 치면 다양한 함수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함수들을 이용해서 우리 원하는 HTML 요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위에서는 get by row를 썼었고요. 이번에는 한번 get by text를 써볼게요. 그 다음에 정규식을 이용해서 또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당 페이지로 시작하는 텍스트를 담고 있는 요소를 선택을 할 거예요. 이것을 한번 paragraph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스크린 디버그를 사용해서 얘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가 실패하는데요. 왜 실패할까요? 좀 더 올라가 볼까요? 여기 보면 여러 개의 엘리먼트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해당 페이지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는요. 제가 좀 더 크게 해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 바디 아래에 지금 div 요소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자세히 보시면 동일한 div 요소가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당 페이지로 시작하는 요소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테스팅 라이브러리가 얘도 찾고 얘도 찾아서 여러 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제가 여기 첫 번째 테스트에서 not found 컴포넌트를 HTML 문서에 그렸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 테스트에서 또 그리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이렇게 테스트를 실행할 때마다 HTML 문서를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테스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HTML 문서에 새로운 내용을 그릴 수 있게 돼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vtest에 after each라고 하는 함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함수를 사용하면 매 테스트가 끝날 때마다 어떤 로직을 실행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환경의 상태를 정리해 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after each를 호출할 건데요. 그럼 여기 안에 HTML 문서를 정리하는 코드를 넘겨야 될 텐데요. 다행히도 테스팅 라이브러리에서 HTML 문서를 정리해주는 클린업이라는 함수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걔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클린업을 불러온 다음에요. after each에 인자로 넘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보면요. 이제 테스트가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원하는 P 요소가 잘 선택이 되었죠? 그럼 우리 이 나머지 텍스트도 P 요소 안에 존재하는지 한번 검증을 해볼까요? 검증을 할 때는 expect를 사용하죠. 그
그 다음에 인자로 패러그래프를 넘기고요. JSDOM이 제공하는 매치 함수 중에서 to have text content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빈 문자를 넘기고 저장을 해보면 테스트가 실패할 거예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당 페이지 ABC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텍스트가 실제로 들어있다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인자로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면요. 저장을 해보면 이제 테스트가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HTML 문서에 이미지도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검증해 볼까요?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역할로 선택을 하는 get by role이나 이 alt 속성 값으로 선택을 하는 get alt test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테스트로 돌아와서 테스트를 추가할게요. 이번에는 renders 이미지라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컴포넌트를 렌더링 해줘야겠죠? 다음에 스크린에 get by 롤을 써서요. 이미지는 img라고 하는 롤을 가지거든요. 이것을 이미지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스크린 디버그를 아래로 가져온 다음에 인자로 이 이미지를 넘겨볼게요.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 요소만 선택이 되었죠? 이렇게 get by 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get by alt text라고 하는 함수도 있어요. 얘를 사용하면 alt 속성을 기준으로 HTML 요소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alt 속성에 이 404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04를 인자로 넘겨줘도 동일하게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 요소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무엇을 검증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이 이미지 요소가 이 URL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검증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expect 함수에 이미지를 넘기고요. 이렇게 속성값에 있는지를 검증할 때 쓰는 매치 함수가 있어요. 바로 to have attribute입니다. 여기 첫 번째 인자로는 이렇게 속성명을 넘기고요. 두 번째 인자로는 속성값을 넘기는데요. 제가 이렇게 빈 문자를 넘기고 저장을 하면 테스트가 실패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src 속성으로 빈 문자열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URL이 들어있다고 지금 테스트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주면은 다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테스트가 이렇게 성공을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출력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지울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이 not found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대한 3개의 테스트가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부 상태에 따라 UI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좀 더 복잡한 컴포넌트에 대한 테스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작성한 로긴 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는요. 이렇게 이메일과 패스워드라고 하는 상태가 있고요. 여기 아래에 이렇게 인풋 요소를 통해서 이메일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고요. 여기 또 다른 인풋 요소가 있는데요. 패스워드 상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버튼도 하나 있죠. 그래서 버튼의 상태가 이메일과 패스워드 둘 중에 하나라도 입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비활성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폼 요소에 감싸져 있고요. 이 폼 요소는 서브밋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프랍으로 넘어온 on submit 함수로 출합니다. 이 이메일과 패스워드 상태를 인자로요. 자, 그럼 이 로그인 폼 컴포넌트에 대한 테스트를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데요. 로긴 폼 test.tsx라고 하고요. 여기 not found 테스트에서 위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로긴 폼을 테스트해야 되니까 로긴 폼을 이렇게 로긴 폼 컴포넌트를 불러와야겠죠. 우리 제일 먼저
여기 이 버튼이 처음에는 비활성화되어 있다가 이메일과 비밀번호가 입력이 되면 활성화가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이름을 enables 버튼이라고 해볼까요? 제일 먼저 이 로긴 폼 컴포넌트를 렌더링 해야겠죠? 그래서 render 인자로 이 로긴 폼을 넘기는데요. 지금 타입 에러가 나죠. 왜냐면 on submit가 필수 프랍이에요. 그래서 on submit를 명시해 주는데요. 일단은 그냥 너를 반환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버튼 요소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버튼 요소는 버튼이라고 하는 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get by 롤로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에 get by 롤 첫 번째 인자로 이렇게 롤 이름 버튼을 넘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여러 개의 버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튼의 이름까지도 명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버튼 보면 여기 이렇게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네임에 이렇게 로그인이라고 명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버튼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스크린 디버그로 한번 이 버튼을 출력을 해 볼까요? 네, 저장을 해보면 일단 테스트가 성공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버튼 요소만 선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이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역시 어떤 요소가 비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매처 함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to be disabled라고 하는 이런 매처 함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테스팅 라이브러리의 JSDOM이 제공하는 매처 함수입니다. 네, 이렇게 검증을 해볼게요. 저장을 해보면 테스트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고요. 이제 우리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인풋 요소는 타입이 이메일이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박스라고 하는 롤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면 스크린에 get by 롤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 텍스트 박스라고 하는 롤이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인풋이 선택이 될 겁니다. 우리 인풋이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네임까지 명시를 해줄게요. 네임이 이게 보면 이메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을 넘겨주고요. 이 결과값을 이메일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요소가 선택이 되는지 스크린 디버그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인풋 요소가 선택이 되었고요. 자, 그럼 이 인풋 요소에 어떤 텍스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결국 이 인풋 요소에 change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요소를 상대로 이벤트를 발생시킬 때는요. 테스팅 라이브러리가 역시 유틸리티를 제공합니다. 그 유틸리티의 이름이 fire event예요. 그래서 이 fire 이벤트를 사용해서 fire 이벤트에 change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change 이벤트를 발생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인자로 이벤트를 발생시킬 이 타겟을 설정해 주고요. 즉, 이 이메일 인풋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 이벤트 객체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change 이벤트는 이렇게 타겟이 있고요. 그 안에 밸류가 있죠. 여기에 값으로 뭐 user test.com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메일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밸류로 우리가 원하던 user at test.com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찬가지로 패스워드도 선택을 해볼까요? 패스워드도 인풋 요소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타입이 패스워드예요. 이렇게 타입이 패스워드인 인풋 요소는 텍스트 박스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안상의 이유로 타입 속성이 패스워드로 설정된 인풋 요소에는 아무 롤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레이블을 통해서 이 인풋 요소를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크린에 레이블을 기준으로 어떤 요소를 선택하고 싶을 때는요, getBy에 이 레이블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자로 이렇게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굳이 영어가 아니니까 이렇게 정규식까지는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텍스트 기준으로 HTML 요소를 선택할 때는 일반 문자열보다는 정규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관행이라서요. 제가 일부러 정규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위에서 작성한 검증을 위한 코드와 비슷한 코드를 작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복사해 와서요. 이번에는 타겟이 패스워드가 되고요. 패스워드에다가 뭘 넣을까요? 뭐 테스트 1234라고 넣어볼까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버튼이 활성화됐는지를 검증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expect 버튼 그다음에 to be 아까 위에서 이렇게 to be disabled라고 하는 매치 함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enabled라고 하는 매치 함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보면 이렇게 테스트가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겠죠? 자, 이번에는 이 로그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프랍으로 넘겼던 이 onSubmit 함수가 호출이 되는지를 한번 검증해 볼까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하나 더 작성할게요. 이번에는 submit form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의 파일에 테스트가 2개 이상 생겨나면 우리 뭘 해줘야 되죠? 꼭 테스트가 끝날 때 HTML 문서를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not found에서 했던 것처럼 요 after each를 복사해 와서 여기 맨 위에다가 이렇게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테스트가 실행될 때 이 첫 번째 테스트에서 HTML 문서에 그려준 내용이 영향을 주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그인 폼을 렌더링 해주는데요. 이번에는 이 프랍으로 넘기는 함수가 중요하죠. 우리 함수를 모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onSubmit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btest에 fn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은 btest를 이렇게 불러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test의 이 fn 함수는 이 가짜 함수를 반환해 주거든요. 가짜 함수는 자신이 어떻게 호출되었는지를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함수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호출이 되었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랍으로 이 가짜 함수를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죠. 그건 여기 위에서 이미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메일을 입력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부분이요.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올게요. 그다음에 저장하면 여태까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선택을 해야 되죠. 버튼 선택하는 것도 첫 번째 테스트에서 이미 작성을 해놨어요. 그대로 가져오고요. 이제 우리 뭘 해야 되죠? 이 버튼을 클릭해야 되죠. 그래야지 폼에서 서브밋 이벤트가 발생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벤트를 발생하고 싶을 땐 우리 fire 이벤트라고 하는 유틸리티를 쓴다고 했죠. 여기에 이번에는 클릭 이벤트를 발생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상대로요? 이 버튼을 상대로요. 그럼 어떤 게 일어나야 되죠? 이 프랍을 넘겼던 onSubmit 함수가 호출이 돼야 되죠. 그래서 expect 이 onSubmit 함수가 to have been called once 이렇게 해주면 클릭했을 때 한 번 이 함수가 호출됐는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저장을 해보면 네, 통과를 하고요. 이번에는 인자로 이 이메일과 패스워드가 넘어가는지도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함수 이름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once가 아니라 with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저장을 해보면 테스트가 실패를 하겠죠. 여기 보면 네, 지금 인자로 저는 아무것도 넘기지 않았는데 지금 이 두 개의 인자가 넘어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자를 넘겨줄게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면 이렇게 테스트가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기폼 컴포넌트에 대한 두 개의 테스트가 모두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작성한 이 두 개의 테스트 파일을 보면요, 중복되는 코드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UI 테스트에 특화된 매치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테스팅 라이브러리에 제스돔을 불러오는 부분이 이렇게 중복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after each 함수를 사용해서 각 테스트가 HTML 문서에 렌더링 해놓은 내용들을 테스트가 끝날 때 다음 테스트를 위해서 지워주는 부분도 지금 두 테스트에 완전히 중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부분은 프로젝트에서 작성하는 모든 테스트에서 필요한 공통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파일로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src 폴더 아래에 제가 setuptests.ts라고 하는 파일을 생성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파일에 중복된 코드를 이렇게 제거하고요. 이것도 제거를 하고 setuptests.ts 파일을 이렇게 옮겨 올게요. 그 다음에 우리 이 after each로 호출하는 부분도 옮겨 와야 되죠. 지워주고 여기에 이렇게 옮겨 올게요. 그러면 after each와 cleanup을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이 불러오는 부분이 여기 있는데요. 이거 그대로 가져와서 요만큼은 이 파일 안에서 불러올 필요가 없죠. 네, 이렇게 중복 코드를 뽑아왔고요. 이제 여기에는 이 클린업과 after each를 불러올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각 테스트에서는 이 클린업과 after each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데요. 이 setuptests.ts 파일을 vtest가 모든 테스트에 대해서 실행하도록 아직 설정을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설정은 v.config.ts 파일을 여시고요. 여기 테스트 아래에 setup files라고 하는 설정 항목이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 이 setuptest.ts 파일의 경로를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배열로 넘기면 되는데요. 그래서 src 폴더 아래에 우리 setuptest.ts 파일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저장을 하면 다음에 테스트 파일 다시 돌아와 볼게요. 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테스트가 다시 잘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not found도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럼 not found도 지금 잘 통과를 하죠. 지금까지 테스팅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리액트 컴포넌트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